설명드리겠습니다. 예, 먼저 이 커브의 사용 방법입니다. 커브라고 하는 메뉴인데요. 이 커브의 사용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유형을 세 가지로 딱 나눠 버렸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유형화 시켜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옵션 때문에 헤매실 이유가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? 첫 번째 이 커브 일반적인 보정입니다. 일반적인 보정은 여기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듀오톤에서 이 변곡점 써보셨죠? 그죠? 이 변곡점을 우리가 아까 제거할 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를 했습니다. 그죠? 예, 그런데 이 커브에서는 하나를 더 쓰실 수가 있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. 이 엔터가 아니고요.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클릭하시면 이 점이 사라집니다. 키를 두 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아까 듀오톤에서 이 점을 날릴 때는 딜리트 키밖에 먹지 않지만 이 커브선에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키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상업적 이미지는 대부분 고해상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보정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정을 하는데 이때 보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죠. 그죠? 여기 사각형 그리드가 있잖아요. 요 사각형을 이렇게 나눴을 때 마무리 많이 보정해도 요 반을 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. 이미지는요,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원본에서 많이 보정하면 보정할수록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. 사진의 입자가 매우 굵어진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. 그래서 원본하고 가장 가까웠을 때 사진의 퀄리티는 사실 가장 좋은 거예요. 많이 만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렇다고 안 만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. 살짝 만졌을 때가 가장 좋은 퀄리티예요. 자,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이 두 가지가 있겠죠. 그 다음 이렇게 조절점을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두 개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얘를 두 개를 써서 하나를 올려주고 얘를 내려주는 이 모양인데 사실 이 S자 곡선을 쓰는 게 커브에서는 이 S자 곡선을 쓰는 게 커브의 맛을 가장 잘 낼 수 있어요. 이건 어떻게 되냐? 밝은 곳은 더 밝게 만들어 버리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레벨하고는 차이 나는 가장 큰 차이의 특징이 바로 커브에서 S자 곡선을 썼을 때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런데 이 S자 곡선은요, 여러분들 그 이미지 애저스먼트에 HDR 토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HDR 토닝을 들어가시면요,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러면 이 옵션을 다 만져줘야 되는데 귀찮아. 그러면 그때는 그냥 커브 열어서 S자 곡선으로 휘고 끝내버리는 거야. 그러면 시간은 훨씬 단축이 되죠.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,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시면 큰 차이 못 느껴요. 물론 이 HDR 토닝이 커브의 S 곡선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만져줄 수 있죠.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. 크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주관적인 얘기겠죠. 그래서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어두워. 그럼 어떤 사진이 되겠습니까? 야경 같은 게 되겠죠. 그죠? 라이트가 뭐 밝게 비추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그 노안 때문에 저기 하는 렌즈 있잖아요. 그 수정체를 갈아 끼는 이런 수준이 있어요. 백내장. 그죠? 요즘에는 좀 나이가 노안이 아니라도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40대 이후가 되면. 그래서 이 수정체를 빼내고 이 렌즈를 갈아 끼는데요. 그 렌즈가 한 60만 원에서 보험 내는 건 60만 원 한쪽에, 보험이 안 되는 거는 300만 원까지 올라가요. 근데 300만 원짜리는 초점이 좀 맞는데요. 근데 보험이 안 되는 거는 초점이 하나밖에 안 맞아서 내가 이 얼굴로 그 초점을 맞춰야 돼. 거리를. 그래야 이제 초점이 맞습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한 카탈로그나 브로셔 같은 걸 만들 거 아니에요. 생각해 보세요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게 300만 원이야.
부가가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? 업체들이 굉장히 치열하겠죠. 그러면 야, 우리 렌즈를 껴야 잘 보여. 다른 렌즈 사서 끼면은 눈이 부셔. 이런 사진 만들어줘야 되잖아. 그러면 야경의 도로 사진에서 눈이 확 부셔야 될 거 아니야. 그럴 때 커브의 S자 곡선을 확 펴버리는 거죠. 예, 그리고 아무튼 이제 이거는요, 고대비를 만들 때 쓴다.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. S자 곡선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. 편하고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. 커브로 굉장히 쉽게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커브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, 일반적인 보정, 그 다음에 고대비 보정, 배경 이미지,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커브를 정리하시면 웬만한 작업은 다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예. 자,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에 있는 애저스먼트의 커브라고 하는 거 얹어 보겠습니다. 예, 커브라고 하는 거 얹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클리핑 마스크 걸었죠? 예, 그 다음에 얘를 일반적인 보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약간 어둡게 밝게 어둡게 밝게.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만 땡겨도 여러분들 아까 레벨보다는 색상이나 아니면은 이 밝고 어둠의 대비가 레벨보다는 조금 확실하게 지죠.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. 레벨로 잡든 커브로 잡든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를 레벨로 들어갈지 커브로 들어갈 건지 이제 사진의 성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얘를 이렇게 S자로 휘어 보겠습니다. 어두운 곳은 더 어두워지고 밝은 곳은 더 밝아지죠. 그죠?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. 클릭, 예,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, 없앨 수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고대비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. 저는 이 커브가 포토샵에서 이 보정 중에 커브의 이 존재 가치는 S 곡선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자, 아무튼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. 여기까지 됐죠?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출력값을 훅 올려버리면 안 보이죠? 뿌옇게 돼버리잖아요. 만약에 이 사진 위에다가 내가 글씨를 쓰려고 하면 글씨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글씨가 보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. 글씨에다가 테두리 치거나 밑에를 허옇게 만들거나 검게 만들거나. 그죠?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마스크 영역에, 자, 마스크 영역에, 자,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해서, 예,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해서 이쪽 부분에 글을 쓸 수 있잖아요. 그죠? 여기에다가 하얀색 박스를 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. 예, 이렇게 이 커브를 이용해서 출력값을 조절하면 이 부분에 글씨를 쓸 수 있는, 예, 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칸이 너무 넓어요? 예, 금방 줄일 수 있죠. 좁아요? 금방 넓힐 수 있죠. 굉장히 수정이 용이하게 이 글씨를 넣는,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이미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, 예, 커브는, 예, 이렇게 일반적인 보정, 그 다음에 고대비를 위한 S자 보정,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, 예, 이런 보정,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자 곡선은 이미지 애저스먼트의 HDR 토닝이라고 하는 거, 나중에 이거를 배우실 때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. 정리되셨죠? 예, 여기까지.